공직자들의 언론 상대 소송이 10여 년 전부터 늘고 있습니다. 보도의 사실 여부와 명예훼손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을 상대로 한 공직자들의 소송이 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과 공직자들의 업무 수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국민을 대신해서 감시하고 비판하는 언론의 역할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소송에 빌미를 주지 않으려면 보도에 앞서 철저히 사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미디어 인사이드 오늘은 먼저 공직자와 언론 간의 소송, 그 실태와 쟁점을 구경하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지역 언론의 보도 역시 이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소송 대상이 된 경우가 적지 않죠. 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역 언론사들은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자체장들이 지역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에서 2만 부 정도 배포되는 주간지인 파주신문. 이인재 파주시장과 공무원들은 이 지역신문을 상대로 4건의 민영사상 소송과 기사게재 금지 가처분 신청, 1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해외 출장과 지역개발 사업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실과 다른 기사를 내면서 인신공격성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파주시는 주장했습니다. 허위라든가 사실관계 아닌 거를 왜곡시켜서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그 정책에 혼선이 생기고 시민들과 이제 시 공무원들 간에 오해가 생겨가지고 지역 발전에 저해가 됩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걸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입니다. 파주신문은 기자 6명 가운데 3명이 소송을 당하고 파주시로부터 행정 광고는 물론 보도자료 제공도 중단됐습니다. 시와 관계된 광고주까지 광고를 맡기지 않으면서 경영까지 어려워졌다는 게 파주신문의 주장입니다. 조사를 받으면 7시간, 8시간, 심지어는 12시간 조사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저희는 그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정말 뛰어다니면서 보도를 해야 되고 취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일에 그 정말 그 시간과 그 경제력을 낭비하고 있다라는 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또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진주의료원 사태에 관한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한겨레와 부산일보 기자를 상대로 각각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김맹곤 김해시장 등은 시의 역점 사업을 둘러싼 기사와 관련해 김해뉴스를 상대로 8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물론 언론이 이제 철저한 사실 확인을 통해 오보를 내지 않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하지만은 소송이 남발되면 그만큼 언론이 움츠릴 수밖에 없는데 그 실태는 어느 정도입니까? 네, 관련 통계를 보면 임명직, 선출직 공무원을 가릴 것 없이 공직자들의 언론을 상대로 한 소송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공직자가 언론을 상대로 한 소송은 2000년대 이후 급격히 늘었습니다. 특히 소송의 96%가 명예훼손을 청구 이유로 들었습니다. 민주화 이후 언론 매체가 크게 늘면서 속보 경쟁 속에 사실 확인에 소홀하거나 과장된 보도, 정파적인 보도가 등장했고 공직자들도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언론에 맞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언론 분쟁이 는 겁니다. 구제수단 역시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정정보도, 반론보도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형사상 고소 등 강력한 조치를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한다든지 또는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이유는 이것에 대한 강한 부정을 다른 분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걸 알림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해당 보도가 틀렸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암시를 해줘야지 다른 언론사들 또는 해당 언론사들의 계속되는 진실 파헤치기를 막자는 일종의 그 위축 효과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하지만 공직자들의 명예훼손 소송은 판결 결과와 상관없이 소제기만으로 언론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언론사가 거액의 손해배상액을 감내하면서까지 또 여러 가지 소송에 시달리면서까지 사회 고발이나 혹은 의혹 제기를 할 리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전반적으로 환경 감시 기능이 저하되는 것이고요. 언론의 가장 중요한 본연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여론 형성의 장으로서의 기능은 점점 저하가 될 것이고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소송은 이제 공직자의 명예와 언론 자유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건데 법원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법원에서는 공무원의 공무집행은 비판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인보다는 엄격하지 않은 명예훼손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공직자의 명예훼손 소송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만을 적었는지 입증할 책임을 언론이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공인의 공적 활동에 대한 보도에서는 공인과 사인의 명예훼손 기준을 달리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 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 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하며 공공적 사회적 사안에 관한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공인의 공적 활동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비판이 있어야 된다. 따라서 언론사에서의 보도가 당시에 진실이라고 믿었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일종의 위법성 조각사유관에서 면책이 되게 되는데 그때의 그 상당성, 진실이라고 믿었을 만한 상당한 이유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공인의 공적 활동하고 사인의 경우를 이제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보도로 공직자가 실추된 이미지나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법원은 언론의 부적절한 취재 보도 관행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정황에 뒷받침이 없거나 모멸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언론사와 기자들의 지나친 경쟁 속에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한 채 오보나 부풀리기 보도, 편파 보도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잘못된 보도로 인정되면 스스로 반론 보도나 정정 보도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언론이 수사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진실한 증거로서 보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분명히 한계이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더 진실을 확인하려는 의무, 진실에 가깝게 접근하려는 의무, 이런 증거를 통해서 보도하려는 어떤 심층 탐사 보도,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직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언론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언론이 공직자를 비판하고 공직자 역시 언론 피해가 있을 때 적절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강한 긴장 관계가 유지될 때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도 성숙해질 수 있을 겁니다. 자문교수단에서 선정한 주목 이기사 코너입니다. 기업 분석은 주주나 투자자의 입장